출력물 많아 더 올 거거든요. 오면은 같이 하자고. 오늘 할 거는 교육을 좀 자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 끼었으니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할 거는 이게 좀 높아졌지? 다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주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챕터로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양 우리가 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씩 좀 포함을 시켜서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시간 하고 식사 좀 일찍 하고 1시간 정도 더 해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네. 시간이 안 되나요? 아니요. 시간이 안 되면 일 있으신 분들은 좀 움직이셔도 되고.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 지주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요거는 유인물이 하나 오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부동산 설명회 때 했었던 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고객에 맞춰서 지주택이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유인물 한번 보면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주택 조합의 장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요 첫 번째 그냥 요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스타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 이제 자꾸 들어서 기억이 같은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좋다. 레미안으로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많이 제가 레미안이고 우린 지주택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 목적. 요 목적. 레미안의 목적은 요 마진을 위한 거죠. 마진. 이윤. 기본적으로 마진을 위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 얼마가 남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주공이 나서 입주를 다 했을 때 과연 회사가 얼마가 남았냐, 이게 레미안의 목적 아니에요? 집을 지었을 때. 근데 지역주택조합의 목적은 사업이 끝나고 입주가 다 되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죠. 우리는 뭐죠? 우리 조합법인 추진위원회 이름이 뭐죠? 대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 맞죠? 이거 맞죠? 이게 맞고 우리가 조합 설립 법인이 나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대월 지역주택조합 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0% 되면 사업 승인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는 이제 명칭에서 조합 법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건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추진이어서 법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순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받아서 지주택이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입주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이제 청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 하나씩 나오고 완공을 해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법인이 이제 법인을 없애야 되는데 법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청산 절차라는 것을 걸치게 되죠. 청산을 걸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의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통장 잔고가 이제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레미안은 집이 끝나고 이 사업이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내가 얼마가 남았지라는 마진에 대한 이익률을 이제 계산하는 이 스타트 점인 거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통장 잔고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라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돈을 뭐 아무데나 법인 돈을 아무데나 보내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업 신청이 나게 되면 조합법인은 무조건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을. 그게 대충 받는 게 아니라 외부 회계 검사가 들어와서 법인 외부 회계 검사를 일단 두 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되게 좀 그러니까 문제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주택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지주택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주들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많이 자주 얘기했었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업 마진은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비라는 게 지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4천억짜리 사업이면은 200억 정도가 용역비예요.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한 누군가, 그러니까 즉 업무 대행사의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로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뭐 요거까지 다 빼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거는. 이게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역비라는 게. 이 회사.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밑에 업무 대행사잖아요. 우리도 있고. 우리의 금액도 요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액도. 물론 장난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조합법인이 문제가 전에 됐던 게 뭐 시공사나 뭐 일단 뭐 업체 뭐 자재 업체라든가 거기서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광고비라는 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사실은. 광고 대행사도 이 업무 대행사가 원래 업무 대행사 별도로 광고 대행사가 있어서 뭐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업무 대행사가 같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광고비로 뭐 1억 썼는데 뭐 영수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억 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걸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택에서 쓰고 있는 이런 돈은 전부 다 무조건 회계감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산 절차가 거칠 때 법인 통장에 제로가 되는 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 입장에서 되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내면은 나중에 얼마 남았니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돈을 제대로 잘 썼니? 마진 없이 잘 썼니? 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주택이라 그러면은 마감재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델하우스 유닛을 보시면 똑같은 지역에 비슷한 땅값이 지어진 비슷한 땅값의 지역에 똑같은 게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는 1300, 이거는 보통 1차 금액은 800에서 900으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요 금액만큼의 마감재가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지주택이 마감재가 더 좋은 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지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 이따 나오겠지만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빠른 사업 진행. 왜 빠른 사업 진행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보통 우리가 외부에서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700만 원대야? 아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싸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론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안 좋게 우리 조금 이 수요층한데 지주택은 별로 안 좋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준 게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그것도 이따가 좀 내용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싸다 그러면 아 지역주택 조합이니까 싸다. 뭐 지역주택 생각도 안 해요. 내면하고 지주택하고 누가 마감재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론이 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지주택이니까 그냥 당연히 내면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주택이 싼 이유는 마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땅값에 대한 요거는 뭐 왜 지주택이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장점이 들어가 있냐면 요거는 고객 입장에서의 사업 진행의 기간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의 사업 진행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있네.
자, 그때 부동산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닌데 뭐 인터넷 강의 좀 보다 보니까 레미안과 우리 지주택을 표현을 하자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레미안은 공산품인 거고 우리는 수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네는 왜서 분양가가 비싸냐면 저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아파트가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반 주택 아파트는 4, 5년 전부터 저기 아파트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 이미 레미안이 여기 땅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라죠. 맞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오픈되는 시점은 땅 작업이 다 마친 이 시점부터 오픈이 돼서 2년 내지 3년 있다 입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3, 4년 전부터 이미 준비는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알아서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공산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요 땅에 관해서 찍어내는 애들이 어떤 전문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주택 같은 경우는 인허가 자체를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땅을 매입부터 조합원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조합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합장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추진위원회하고 뭐 업무 대행사에서 그냥 선임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은 뭐 특별히 뭔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같이 해나가니까 뭐 수제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요거는 요 범위 내에서 요거만 전문적으로 하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품이 맞는 거고.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는 보통 뭐 3년에서 5년 이상의 땅 작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보통 인허가 밟고 땅 작업하는데 길어야 2년이면 가능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래서 공사까지 해서 공사하는데 2년에서 3년. 그래서 우리는 보통 4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길어야 4년, 제가 봤을 때는 4년 정도면은 이제 걸리는 거고, 얘네는 보통은 한 5년, 6년, 7년, 6,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주택을 최초에 이거 진행을 했을 때는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도 있었어요. 그 고객이 느낄 때는 이게 빠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왜냐? 여기서부터만 보는 이유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거죠. 자, 분양가가 왜 비싸냐면요. 자, 여기 레미안이 토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얘네가 이게 1,000억이면 땅값이 1,000억이면 얘네가 전부 다 현금을 주고 1,000억을 절대 사지는 않아요. 여기에 PF, 그러니까 즉 금융에 있는 돈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일부 금액을 지불하겠죠. 물론 자기 금액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요 금액에 대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금융 비용도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금융 비용도 발생하고 요거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 회사에서 이 부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요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금융 비용 플러스 뭐 어떤 뭐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뭐 금액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땅값이 아니 저기 전체적인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분양가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여기는 분양가가 1,300이고 우리는 평균 850인 거죠. 평균. 왜 평균인 건 아시죠? 분명히 이게 있어요. 물론 다 돼 있는 게 안정성이기는 하지만 안정성이 다 돼서 1,300을 살 것이냐.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균 금액 850만 원이면은 안전성이 조금 덜 확보됐을 때는 우리는 싸게 파는 거고 안정성이 확보될수록 금액을 조금 더 오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금액, 2차 금액, 3차 금액, 4차 금액 일반 분양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주택 그래서 조금 아파트에 대해서 좀 낮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일반 아파트인 거예요. 여기에 레미안이 있고 바로 옆 블록에 우리 신동아 파밀리가 있잖아요.
그 입주 시점에서는 이거는 지주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1차, 2차, 3차를 지내서 사업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일반 분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일반 분양에 들어가면 똑같이 청약으로 자 우리가 지금 605세대죠. 606세대. 606세대면 대략 한 150에서 한 20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20에서 40%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와서 그냥 선착순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그 청약 통장을 받아요. 이 일반분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일반분을 우리가 그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을 통장이 들어오진 않기는 하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파트 투유에 내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하면은 뭐 일단 누구나 볼 수 있는 대중지에다가 여기가 우리가 분양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요 일반 분양 이렇게 남겨두면 저쪽 그 뭐 경상남도의 뭐 동네 신문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분양한다고 공고를 때리는 거예요. 나머지 뭐 150세대에서 한 200세대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깜깜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뚜껑 잠깐 닫았다가 다시 일반 분양. 그러니까 여기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은 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안 되나? 자 그러면 한 번씩 읽어봅시다. 요게 제가 볼 때는 깊이 들어가면은 또 할 얘기가 많지만 기본적인 일반 아파트와 지역주택 아파트의 그 시작점과 가장 다른 점이 요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된 건